단이 가진 수직적 경계를 하이픈으로 분할함으로써 단과 단이 무수히 이어지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유물들을 24시간 관람, 숙박, 휴식, 연구가 연결된 하나의 동선 안에서 상시 접근 가능한 전시 공간이자 호텔로 전환시키는 허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공원에 방문하듯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설계했습니다. 기존 유기견 보호소는 하나의 대형 공간에 모든 견사가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이 배치는 복도에 사람들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견사의 유기견들이 짖도록 만들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삼각지역의 삼각형 대지는 각 면마다 다른 도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삼각형 형태의 호스텔을 제안하며 대로를 향한 북서면에는 반복되는 정방형 창으로 통일감을 유지하되 저층부는 곡면 유리블록 메스로 돌출시켜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실제 안산에 가서 바위를 스캐닝해서 지지대에 발인 캡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비파괴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재밌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축학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서비스, 상품 등을 DTTV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유튜브 정보란 링크로 간단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주제와 형식에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건축공학과 안에서 4년제인 건축공학 전공과 5년제인 건축학 전공으로 나뉩니다. 홍익대의 유현준 교수님, 연세대 최문규 교수님, 양수인 교수님, 이화여대 국형걸 교수님 등 제 주변에도 연세대 출신 교수님들은 정말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건축학 전공 졸업전시회는 백양누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백양누리는 거대한 지하 아트리움으로 천창과 계단식 스탠드를 통해 자연광이 내부에도 잘 들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세대 건축공학과 내에 큐브 A라는 학회가 있는데 매년 건축 졸업전시회인 연세 건축전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어쩐지 다른 학교 졸전과는 달리 다양하고 재밌는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준님의 Alternative Filters and AI Orchestration입니다. Emergent Tectonic Expression in Computational Design 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챗 GPT와 연결되는 QR코드가 있어서 전시 설명을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파사드를 정보 필터로 새롭게 볼 수 없을까라는 호기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깊이 파고들면서 사람이 아닌 논리가 정보를 거르는 상황이어야 진정한 새로운 형태의 논리가 열릴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곧 이종 논리 필터라는 개념을 세우고 그 검증을 위해 AI를 창작 파트너로 초청했습니다. AI가 스스로 만드는 방법까지 선택하고 건축가는 결과를 비평 또는 선별하는 메타 디자이너로 남아보자는 실험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가 이 설계의 첫 불시이자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AI가 대화와 평가를 거쳐 이종 논리 필터를 구성하고 그레이스콧 반응 확산 알고리즘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수식에서 출발해 다공성 3D 형태를 성장시키며 건축가는 목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결과를 큐레이션하는 메타 디자이너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AI가 만드는 방법 결정권까지 갖도록 해서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구축적 표현을 탐색한다고 합니다. 김성경님의 창업허브 신촌입니다. 기존 굴다리와 8차선 도로로 분절되어 있던 신촌 상업지구와 연세대 캠퍼스는 경의중앙선 지하화로 다시 이어집니다.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비움의 광장으로 조성해 공공의 연속된 야외 공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연구시설, 팩토리를 시민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학가 경제의 활성화와 커뮤니티 성장을 촉진합니다. 시민과 창업자가 함께 소통 및 피드백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시스템과 커뮤니티 이벤트로 창의적 허브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이준우님의 단을 잇다입니다. 아파트 상가, 동네 주민들의 버티컬 동선에서 다른 타이폴로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이트는 북한산 경사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사지 옹벽과 계단, 좁은 보도와 경사로로 되어 있는 곳에 상가의 공원화, 상업 프로그램의 동선을 기획하는 제안입니다. 단이 가진 수직적 경계를 하이픈으로 분할함으로써 단과 단이 무수히 이어지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패널 글씨가 큼직큼직해서 전시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명쾌한 작품이었습니다.
이혜원님의 아카이브 제로입니다. 서울 용산공원 인근의 박물관 밀집지대는 전시 공간의 한계로 다수의 소장품이 공개되지 못한 채 수장고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유물들을 24시간 관람, 숙박, 휴식, 연구가 연결된 하나의 동선 안에서 상시 접근 가능한 전시 공간이자 호텔로 전환시키는 허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던 수장고는 이제 잠들지 않는 공간이 되어 기억과 체류가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됩니다. 이 기호는 O/라고 읽는데 제로나 공백,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는 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박물관 뒤편에 숨어있던 빈 공간을 새롭게 채운다는 의도, 여러 수장고를 묶어 하나의 아카이브 허브로 만든다는 메타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류지민님의 인터바인드 유기견 보호소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사이트는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근린공원입니다. 일상에서 공원에 방문하듯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설계했습니다. 기존 유기견 보호소는 하나의 대형 공간에 모든 견사가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이 배치는 복도에 사람들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견사의 유기견들이 짖도록 만들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이에 견사와 맞닿아 있는 복도를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마당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분리된 복도 공간을 면적을 넓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또한 건물을 미음자로 배치해 중간에 마당을 감쌉니다. 이렇게 생긴 마당을 통해 사람들이 견사의 강아지들을 보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은다비님의 금속척추입니다. 금속척추는 철공소가 밀집해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의 공업적 기업과 예술적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 제안된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조각작품처럼 보이는 이 녹슨 금속 통로는 일종의 척추 역할을 하여 방문자들의 동선이나 전시 공간, 관람의 틀이 됩니다. 이 조각품은 이동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갤러리의 성격을 띠며 관람자에게 계속해서 전환되는 시야, 방향, 너비를 통해 공간 간 연결성과 단절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폭 8m의 선형 갤러리는 직선과 꺾임, 분기를 통해 건물과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엮어냅니다. 척추에 붙은 구형의 살덩어리는 공연장, 라운지, 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되며 금속의 날카로움과 유리의 곡선이 강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척추는 살과 근육을 지탱하기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중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금속 척추는 도시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공간과 사람,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김민소님의 빛 아래 머문 기억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칠곡군 달서리 산자락에 위치합니다. 인접한 마을과 도로에서 멀찍이 떨어진 이 소나무 숲은 사유와 추모를 위한 본질적인 고요함을 온전히 담아냅니다. 이 고요한 소나무 숲 속에서 빛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추모의 과정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방문자는 낮은 지형의 진입부를 통해 지하 공간으로 들어선 뒤 점차 지상으로 오르는 동선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기울기의 벽과 형태가 다른 천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구 없이 자연광만으로 구성된 내부 공간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방향과 강도를 방문자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며 각자의 감정과 기억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개인만의 사유 여정을 만듭니다. 마지막 채플 공간에 이르러 열린 프레임 너머로 다시 소나무 숲과 마주하게 되며 자연 속에서 감정의 정점에 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김지훈님의 엘라스틱 보이드 인도어 골프장 레트로핏을 통한 대공간 구상안입니다. 좁고 수직으로 높은 기존 골프장 철탑에 ETF의 막을 둘러 단열을 확보하고 구조적 불안정은 와이어 슬래브 하이브리드로 해결했습니다. 높이가 다른 판이 이어지는 선형 동선은 대공간을 확보해 수직 시선 개방, 소리 반향, 자연광 투과 등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철탑과 새 구조가 만드는 반복적인 리듬은 걷고 머무는 행위에 깊이를 더하며 공간은 도서관, 운동, 공연 등 복합 프로그램을 품어 한국의 대공간 부족과 공공 인프라 한계를 해소합니다. 슬래브 위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향후 프로그램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박수현님의 얼반 레스퍼레이터 건강한 일상의 구축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오염된 도시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호흡과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형 웰빙 인프라입니다. 진입 즉시 펼쳐지는 다양한 운동 공간이 감각과 리듬을 깨우며 수평 동선을 따라 배치된 프로그램이 신체 활동과 휴식을 자연스럽게 엮습니다.
쾌적한 실내 공간은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운동과 회복을 가능케 하고, 개인과 사회의 흐름이 교차하는 공간은 사용자가 고유한 리듬을 설계하도록 돕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몸과 감정을 치유하며 도시를 숨쉬게 하는 건축적 호흡기로 작동합니다. 이지원님의 버티컬 리트릿입니다. 사당역 인근의 폐채석장은 과거 산업이 남긴 절벽 지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친 암벽에 갤러리, 명상실, 소공연장, 도서관을 층층이 삽입해 도심 속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며 머무는 경험을 제안합니다. 각 레벨은 슬림한 중정을 통해 자연 채광과 환기를 받아들이고, 완만한 순환동선이 방문객을 단계적인 고요 속으로 인도합니다. 외부는 노출된 암석을 보존해 장소의 기억을 드러내며,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와 따뜻한 목재를 대비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최상부에 있는 전망 정원에서는 한강과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고, 동선 끝에 안반수 목욕 공간이 신체적 회복을 마무리합니다. 모듈화된 구조 시스템을 적용해 단계적 확장과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버려진 산업유산을 문화, 휴식 기반 시설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정민님의 삼각지 호스텔, 대지를 대하는 기하학적 방식입니다. 삼각지역의 삼각형 대지는 각 면마다 다른 도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삼각형 형태의 호스텔을 제안하며, 대로를 향한 북서면에는 반복되는 정방형 창으로 통일감을 유지하되, 저층부는 곡면 유리블록 메스로 돌출시켜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북쪽 뾰족한 코너는 긴장감을 강조하는 날카로운 메스로 처리하였으나, 내부는 파여있어 남산 조망 테라스로 활용됩니다. 남동측 골목면은 삼각 맨션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각 형태를 접목하고, 삼각형 테라스를 끼워 넣어 경사지 지붕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각 인면에 상반된 태도들이 맞물려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완성합니다. 옥상은 공용 라운지와 경사 데크를 마련해 삼각지 일대의 풍경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임수빈님의 하이라이즈 을지로입니다. 개진의 재개발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오피스와 소규모 영세 공장이 함께하는 도심 제조업 빌딩 제안입니다. 도로 단위로 나뉘는 제조 프로그램, 경쟁자이자 파트너인 생산 제조 상인들의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도로의 폭은 가공 가능한 최대 부피의 원자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폭의 도로에는 비슷한 프로그램의 철공 제조업체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란히 마주보며 늘어선 공장의 작업자들은 각자 골목에 마련한 야외 작업대에서 작업하며 사회적인 인프라를 형성해갑니다.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는 을지로 골목을 도로 폭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철물 가공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 재밌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종률님의 자리 좀 빌리겠습니다 입니다. 사이트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입니다. 안산 일부 공간에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기존 사이트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위에 안착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과 모두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구조 부재로 쓰인 것은 대나무 묶음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 작품을 만든 분의 설명을 바로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 안산에 가서 바위를 스캐닝해서 지지대에 발인 캡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비파괴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재밌는 프로젝트였습니다.